안녕하세요. 돈, 권력, 그리고 역사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핵심을 꿰뚫어보는 금융역사학자 코리안 핀플루언서입니다. 역사를 관통하는 부의 지혜를 얻고 여러분의 재정적 갓생을 위한 첫걸음을 떼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잠자고 있던 부의 DNA를 깨우는 스위치가 될 겁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제국은 위에서 세워졌습니다. 모든 전쟁은 이것을 차지하기 위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잃어버린 모든 문명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금이 등장하기 전, 명목화폐가 나오기 전, 그리고 비트코인이 있기 훨씬 이전에 땅이 있었습니다. 인류 최고의 부, 최초의 통화, 그리고 가장 잔인한 권력의 척도였죠. 우리는 디지털 희소성이 마치 새로운 발명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이 인류 최초로 수학을 가치로 전환한 사례라고 말이죠. 하지만 블록체인이 탄생하기 아주 오래전 이미 또 다른 불변의 원장이 존재했습니다. 코드 대신 흙에 새겨진 원장이었죠. 땅이야말로 원조 하드에셋, 즉 실물 자산이었습니다. 유한하고 눈에 보이며 위조가 불가능했죠. 찍어낼 수도, 더 채굴할 수도, 복제할 수도 없는 유일한 자산.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등장한 모든 시스템, 금, 신용, 명목화폐, 암호화폐에는 사실 땅이 이미 가지고 있던 본질을 필사적으로 모방하려는 시도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현실에 단단히 발딛고 있는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본질을 말입니다. 보세요. 돈은 모든 사람이 땅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태어났습니다. 돈은 땅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영수증이었어요. 땅 그 자체를 소유하지 않고도 그 영원성의 조각을 거래하는 방법이었죠. 하지만 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땅이 돈을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돈이 땅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부는 동전의 개수로 세지 않았습니다. 나일강 유역의 비옥한 토지 면적으로 쟀죠. 범람하는 평야가 곧 가치였고 추수량이 유동성이었습니다. 파라오들은 금속을 쌓아두지 않았어요. 그들은 영토를 쌓았습니다. 흙을 지배하는 자가 생명을 지배했으니까요. 시계를 빨리 감아 로마 시대로 가볼까요?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형 제국이었죠. 로마 원로원은 정복한 땅을 라티푼디움이라는 형태로 귀족들에게 분배했습니다. 노예들이 경작하는 거대한 기업형 농장이었죠. 여기서 땅은 단순히 수입원이 아니었습니다. 시민권이자 대출을 위한 담보였고 사회적 지위 그 자체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단지 돈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은 존재 자체에 대한 권리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로마가 무너졌을 때 그들이 남긴 진짜 통화는 금화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봉건제였죠. 유럽의 암흑시대는 무지 때문에 정의된 시대가 아닙니다. 소유권에 의해 정의된 시대였어요. 왕은 왕관을, 교회는 땅을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건전한 화폐에 좋았던 옛 시절을 이야기할 때 놓치는 부분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땅 문서가 없었다면 그 시절은 전혀 건전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뼈 빠지게 밭을 갈아도 평생 흙 한 번 만져보지 않은 영주에게 소작료를 바치다 죽어야 했죠. 땅은 분명 부였지만 오직 그것을 주장할 수 있도록 허락된 소수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그 배타성이 봉건제의 천재성이었습니다. 중세시대의 블록체인은 디지털이 아니었어요. 법과 혈통, 그리고 폭력으로 쓰여졌습니다.
그 시스템은 중요한 사람들, 즉 지배계층에게는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개되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즉 피지배 계층에게는 절대 바꿀 수 없는 불변의 것이었죠. 이 시스템은 실패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너무나 명백하게 불공평해서 끝났습니다.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상인 계층이 부상했죠. 그리고 자본주의가 도래했을 때 땅은 사라지지 않고 다른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산업혁명은 바로 땅을 담보로 한 대출, 즉 토지모기지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은행들은 아이디어를 보고 돈을 빌려주지 않았어요. 그들은 토지의 면적을 보고 빌려주었습니다. 공장은 담보물 위에 세워졌고 철도는 매입한 통행권 위로 깔렸습니다. 심지어 영국 최초의 국채인 콘솔조차도 토지에서 나오는 임대 수입으로 그 가치를 보증받았습니다. 자본주의가 봉건제를 대체했다고 주장할 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자본주의는 봉건제를 화폐화했을 뿐입니다. 땅은 금융화되었습니다. 잘게 조각나고 등기 권리가 부여되고 세금이 매겨지고 증권으로 만들어졌죠. 소유권은 특권에서 상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귀족주의적 논리는 재산권이라는 이름으로 세련되게 포장되었습니다. 영주님은 건물주가 되었고 농노는 세입자가 되었습니다. 이름만 바뀌었을 뿐 의존하는 구조는 똑같았습니다.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인류가 새로운 형태의 부를 만들어낼 때마다 결국 우리는 똑같은 계층 구조를 다시 쌓아 올린다는 겁니다. 금은 응축된 땅이었습니다. 희소성을 채굴한 것이죠. 법정화폐는 추상화된 땅이었습니다. 종이로 임대료를 지불하겠다는 약속이었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그 모든 혁신적인 약속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결국 디지털 땅입니다. 유한하고 채굴되며 군인 대신 코드로 소유하고 방어하죠. 희소성은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시뮬레이션하는 법을 배웠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에서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건 디지털 부동산이야. 위조 불가능한 자산이야. 국가로부터의 자유야. 이 모든 언어는 봉건 시대의 DNA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마음 깊은 곳에서 여전히 한 가지를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신보다 오래 살아남는 소유권이죠. 비트코인 지지자들은 이것을 개인 주권이라 부릅니다. 옛 귀족들은 자기 또는 소유권이라 불렀죠. 도구는 다르지만 충동은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도 권력은 여전히 당신이 발딛고 서 있는 땅을 통제하는 자에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암호화폐 자산, 주식 자산, 종이 자산, 이 모든 것은 결국 부동산으로 다시 흘러 들어갑니다. 가격이 오를 때 승자들은 그들의 수익을 어디에 주차할까요? 땅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닥쳤을 때 어떤 자산이 가치를 가장 잘 보존할까요? 땅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붕괴할 때 중앙은행들은 모든 것을 안정시키기 위해 무엇을 매입할까요? 모기지, 즉 땅에 대한 청구권입니다. 당신은 비트코인을 먹을 수 없습니다. 주식 증서 안에서 살 수도 없죠. 하지만 당신은 땅 위에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땅에 씨앗을 심을 수 있고 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땅에서 벗어나려는 모든 혁명이 결국 다시 땅으로 회귀하는 이유입니다. 땅은 단순한 자산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자산이 그 위에서 공연을 펼치는 무대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돈이 진화하고 기술이 우리를 더 자유롭게 만든다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멀리서 조망해보면 수세기에 걸쳐 똑같은 사이클이 반복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먼저 땅이 옵니다. 그 다음 신용이 오고 그 다음 붕괴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모든 종이가 불타버렸을 때 우리는 찍어낼 수 없는 유일한 것, 바로 흙으로 다시 달려갑니다. 1700년대 남해 거품 사건 이후에도 그랬습니다. 1929년과 2008년의 주식시장 붕괴 이후에도 그랬습니다. 모든 디지털 붐은 결국 매우 물리적인 부동산으로의 회귀로 끝납니다. 이건 미신이 아닙니다. 중력과 같은 법칙입니다. 왜냐하면 통화는 팽창하고 기술은 변하며 제국은 무너지지만 땅은 그저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복리로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땅은 움직이지 않는 유일한 투자 자산이지만 이상하게도 다른 모든 것들이 그 주위를 맴돕니다. 모든 시대는 땅의 더 나은 버전을 발명했다고 주장합니다. 금, 채권, 명목화폐, 암호화폐.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땅을 대체하지 못합니다. 단지 그 궤도를 돌 뿐이죠. 심지어 추상적 금융의 정점에 있는 중앙은행들조차 부동산 보유와 정부 재산 포트폴리오를 통해 땅을 축적합니다. 그들은 입 밖으로 말하지 않지만 알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가치는 어딘가 현실적인 곳에 정착해야 한다는 것을요. 이것이 바로 땅의 잔인한 천재성입니다. 땅은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이 변해야 하죠. 오늘날 전 세계 부동산의 가치는 380조 달러가 넘습니다. 이는 전 세계 주식 및 채권 시장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발명한 모든 혁신, 모든 금융상품, 모든 디지털 코드 한 줄이 여전히 땅으로 만들어진 천장 아래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요. 땅이야말로 진짜 기축통화이며 문명 그 자체를 뒷받침하는 담보물입니다. 땅은 단지 부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부를 정의합니다. 신용의 기준점이자 조세의 근간이며 통화 시스템에 보이지 않는 토대입니다. 정부가 빚을 낼 때 그들은 땅을 담보로 빚을 냅니다. 은행이 대출을 해줄 때 그들은 땅에 대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국가가 무너질 때 폐허 속에서 살아남는 것은 종이 조각이 아니라 바로 땅입니다. 현대사회는 소유권이 유동적이며 우리가 낡은 계층 구조를 넘어섰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모든 시스템은 여전히 동일한 지도에 응답합니다. 단지 국경선만 새로 그어졌을 뿐이죠. 인류 상위 10%가 현재 전 세계 토지 가치의 85% 이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시장 가격과 주택담보대출 계약 뒤에 숨겨진 봉건제의 지속성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택시장이라고 부르지만 그건 정중한 거짓말입니다. 이건 시장이 아니라 계급 분류 메커니즘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영끌에서 집을 사지 못하면 나고자 취급을 받는 현실, 부동산 불패 신화가 왜 생겨났겠습니까? 바로 이 때문입니다. 부동산은 단지 사람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본에게 쉼터를 제공합니다. 부자들은 살기 위해 집을 사지 않습니다. 돈을 보관하기 위해 집을 삽니다. 디지털 폭풍 속에서 물리적인 다이 필요한 돈을 말이죠. 서울의 강남, 런던, 밴쿠버 같은 도시에서 동네 전체가 거대한 금고로 변했습니다. 창문은 어둡고 문은 잠겨 있으며 부동산은 역의 신탁에 등록된 유령 회사 소유입니다. 이건 주택이 아닙니다. 스카이라인을 가진 담보물일 뿐이죠. 금융 시스템은 바로 여기에 의존합니다. 부동산이 없다면 대부분의 현대 신용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질 것입니다.
모기지는 잠재력을 유동성으로 바꾸는 장치입니다. 당신이 등기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당신의 재산은 글로벌 금융기계의 데이터 포인트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금리가 현대 생활의 진정한 지배자인 이유입니다. 금리는 단지 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땅에 대한 접근권에 관한 것입니다. 금리를 올리면 문이 닫힙니다. 금리를 내리면 입찰 전쟁이 시작되죠. 우리는 이걸 경제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토지 배급제에 가깝습니다. 이 모든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원칙은 중세 최초의 헌장 이래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소수가 소유하고 다수가 빌려 쓴다는 원칙 말이죠. 우리는 단지 장원을 모기지론으로 대체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땅의 희소성은 더 이상 단지 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설계되고 조작됩니다. 정부는 용도 지역제를 통해 공급을 제한합니다. 개발업자들은 투기를 통해 가격을 부풀립니다. 중앙은행은 이 게임이 공정해 보이도록 신용을 값싸게 유지합니다. 모든 행위자들은 희소성의 환상을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시스템이 바로 그 환상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땅이 정말로 저렴해지고 소유권이 보편화된다면 계층 구조는 무너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은 단지 가치가 머무는 곳이 아니라 권력이 숨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이 이 독점을 깨뜨릴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정부가 건드릴 수 없는 소유권의 형태를 사람들에게 제공할 것이라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탈중앙화된 원장, 유한한 공급량,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네트워크.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비트코인은 자신이 대체하려 했던 세상을 점점 더 닮아갔습니다. 초기 채택자들은 사이버 공간의 지주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채굴했고 대부분을 축적했으며 이제는 거래소와 대출 플랫폼을 통해 자신들의 보유 자산을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자유에 대한 약속은 타이밍과 접근성에 기반한 또 다른 피라미드가 되었습니다. 희소성은 다시 한번 정상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익이 실현되었을 때 그 돈은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현실 세계로, 실제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코인 수익은 강남 아파트가 되었고 토큰은 등기 권리증이 되었습니다. 모든 디지털 환상의 끝에서 승자들은 똑같은 물리적 희소성, 바로 땅으로 현금화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언어가 모든 것을 폭로합니다. 비트코인 채굴, 메타버스 속의 부동산. 이 모든 것이 같은 비유입니다. 진짜 땅을 살 여유가 없는 세상을 위한 디지털 토지 소유의 꿈이죠. 하지만 아이러니는 그보다 더 깊습니다. 탈중앙화에 대한 모든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조차 지리에 의존합니다. 전기, 하드웨어, 그리고 지구 어딘가에 뿌리박고 있는 물리적 서버에 말이죠. 비트코인의 소위 독립성은 환상입니다. 그것은 단지 새로운 가면을 쓴 땅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부의 미래에 대해 무엇을 의미할까요? 게임이 결코 온라인으로 완전히 이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게임판이 확장되었을 뿐이죠. 그리고 여전히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희소성을 통제하는 자가 가치를 통제한다. 가치를 통제하는 자가 시간을 통제한다. 그리고 시간을 통제하는 자가 다른 모든 사람의 노동을 소유한다. 이것이 바로 문명에 숨겨진 연속성입니다. 파라오 시대부터 메타버스까지 권력은 항상 은유적인 것이 아니라 영토적인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회사들, 애플,
구글, 아마존조차도 그들의 지배력을 서버나 코드로만 측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토지 면적으로 측정합니다. 거대한 캠퍼스, 데이터 센터, 부동산 포트폴리오. 그들은 우리 대부분이 잊어버린 무언가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이 아무리 디지털화되더라도 통제는 여전히 흙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요. 로마인들은 제국을 가졌습니다. 영국인들은 식민지를 가졌죠. 오늘날에는 부동산 투자 신탁과 국부펀드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구를 한 조각씩, 모기지 하나씩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자유라는 모든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사람들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더 땅이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집을 소유하는 것은 현대 시민권의 시험대가 되었습니다. 시스템 내부에 있는지 아니면 외부에 있는지를 가르는 차이점이죠. 월세 인생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유산 없는 세금 납부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비트코인이나 금융의 민주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절대 말해주지 않는 부분입니다. 부자들은 현금을 쌓아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속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영속성은 오직 한 곳에만 존재합니다. 바로 당신 발밑의 땅이죠. 결국 모든 통화, 모든 동전, 채권, 토큰은 당신이 그 땅 위에 머물도록 허락받을 것이라는 약속일 뿐입니다. 그것이 원초적인 계약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은 그에 대한 해설에 불과합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토큰, 새로운 금융 유토피아를 발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소유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당신은 그저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시뮬레이션에 보상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등기권리증을 쥔 자에게 보상합니다.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 당신에게 비트코인이 디지털금이라고 말하면 그들에게 상기시켜주세요. 금이 가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것이 땅에서 나왔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와이파이가 끊기고 시장이 붕괴하고 서버가 다운될 때 당신을 먹여 살리는 것은 블록체인이 아닐 겁니다. 그것은 다른 누군가가 소유한 바로 그 흙일 겁니다. 땅은 최초의 자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빨리 혁신하고 아무리 높이 날고 우리의 세계가 아무리 가상화된다 하더라도 그들은 더 이상 땅을 만들지 않으니까요.